낙엽이 많이 쌓여있네요.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결국은 플라톤으로 가죠. 이데아. 현실은 허상이고 실제는 따로 있다. 요즘은 가상현실이죠. 허상이 진실을 구축하는 세상이죠.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포장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척해야 되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척을 해야 되고,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있는 척을 해야 되고, 미모가 없으면 또 미모가 있는 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갖은 성형과 미용과 정력과 권력,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꾸미고 치장하느라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현대인이죠. 이 중세하고 현대인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중세인들은 이제 종교에 심취해서 살았죠. 제가 말하는 뭐 중세는 서양 중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천년입니다, 중세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년, 중세 천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리된다는 게. 그것도 기독교가 지배를 했죠. 그때는 종교 지도자, 주교라 그러죠. 주교의 힘이 어마어마했죠. 모든 사항이 생기면은 신의 뜻이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그게 권위를 받는 게 신의 뜻이다. 모든 사안을 검토할 때 신의 뜻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성이죠. 합리적인 이성.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감성이죠. 감성. 이성을 뛰어넘는 감성.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변해왔어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좀 섞여 있어요.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근데 그 뭐 참 좋은 말로 하면 현실을 땅에 딛고 하늘을 보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현실 감각이 이르면 미치광이가 돼버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현실의 땅을 딛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을 가지는 거죠. 꿈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발전해 왔고 인간의 하늘을 알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침내 달에 인간이 가게 됐죠. 지구상 동물 중엔 최초죠.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여길 만큼 대단한 존재이긴 해요. 햇빛 좋네요. 그리고 이 인간의 행복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햇빛이죠. 햇빛, 따스함, 온기. 뭐 추운데 행복하단 말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유년 시절 경험을 떠올려 보면 봄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봄에 그
담벼락 있죠, 담벼락에서 꼬박꼬박 졸았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그때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하시고 저는 이제 취약 전이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생각나는 단편적인 기억이에요. 그 어느 집 장미꽃이 만발한 담벼락 밑에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달콤했던 게 장미향 있잖아요. 흐드러져 핀 장미향. 그 농염한 장미향을 맡으면서 따스한 햇빛에 취해가지고서 어린아이가 그냥 꼬박꼬박 졸았던 거죠. 그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행복했던 걸 한번 추억해 보면 제가 한번 심불상으로 백패킹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게 산 중턱에서 뭐 백패킹 한 건 아니고 거기가 어디지? 처음 시작하는 머리를 갖다가 구계마루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서 타기는 길게 탔어요. 간헐제를 다 탔으니까 간헐제 다 타고 내려와서 저녁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직은 해는 밝았고 굉장히 상쾌했어요, 공기가. 그리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산행을 했으니까 덥잖아요, 몸이. 시냇가에서 양말을 벗고 시냇가에 발을 담갔는데 진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막 그 햇빛에 물이 이제 찰랑찰랑 이제 반사된다 그러죠. 반사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날에 바람은 싱그러웠고 햇빛은 따사로웠고 그게 자유다. 그런 기분을 만끽했죠. 카잔스키라는 작가 아시죠?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거기에 나오면 좋은 구절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자유. 저도 이게 좀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생활 못하는 거긴 한데 그냥 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조직에 뭐 이렇게 옥죄에 있는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성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협업하는 것보다도 스포츠로 따진다면 권투 같은 거죠. 링에서 그냥 혼자서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거는 안 맞는 거죠. 팀워크 플레이를 하려면은 좀 그 팀워크를 갖춰야 되는데 그거 안 맞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 같은 거,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조직 생활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남들에게 맞춘다는 게. 그리고 뭐 이제 많이 공감하겠지만 이 사람하고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일단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공유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 한번 비유를 준다면 저도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민족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제 공통적인 공감대는 있죠. 크게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런 공감대는 큰데 살아온 이제 환경이 다른 거죠. 경험이라든가 어릴 때 뭐 어떤 경험을 했다든가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가족이라든가 뭐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같은 게 이런 게 다 틀리다 보니까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지대염려의 최 사장님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스스로의 자폐아라고 자기 생각에 이제 갇혀 사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상과 타인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런 점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억울하지만 나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슬프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중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한계가 있구나. 그런 점을 생각하면 조금 편한 거죠. 요거 이제 좀 너무 나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거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글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미지죠,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언어를 뛰어넘죠.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세계 공통 언어로서 공감을 얻어요.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그거 느끼죠.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뭐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 서로의 그 소통이 안 되는데 단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 한 줄의 글, 음악 이런 걸로 세계 이내 그것도 시간까지 또 거스르죠. 시대를 거슬러서 이제 소통할 수도 있죠. 그런 점이 참 놀라운 점이에요. 저도 이제 좀 가끔 놀라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얘기하면은 소통이 안 돼서 고구마 먹은 것 같은데, 어떨 때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옛날 사람인데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감탄할 때가 있죠. 그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살다 보면 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또 미래까지도 사람 사는 게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 하두가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최대의 하두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들 혐오스러워요. 뭐 물론 저희 자신도 혐오스러울 때가 많고, 인간이란 종속 자체를 애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어떨 때는 참 놀랍고 신적인 존재를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 버러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혐오에 빠질 때가 있고, 그 극단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존감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럴까? 척이라 그러죠, 척.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 아는 척을 한다거나 있는 척을 한다거나 굉장히 그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좀 미천이 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티를 내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게 조용하게 내공을 깊이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이 하수들, 얕은 하수들이 그렇게 요란을 떨어요. 말로라든가 아니면 치자로든가. 근데 또 그게 다 보이고 또 엄청 유치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생각 깊은 철학자가 있었죠. 해겔의 인정투쟁이라고. 인정투쟁. 그 얘기 듣고 참 과연 그렇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타인과의 인정, 아니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인정.
그렇게 보면은 진짜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강요를 받죠.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과정 중에서 결코 좌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아세요? 그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로빈스 크루소의 무인도 표류기, 그리고 TV 프로그램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인도에 가서 산다거나 자연인, 문명을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이 엄청 많다는 거죠.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눈이 타인의 눈이라고. 체면이 사람 죽인다고. 이게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사니까 무시당하는 거 싫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라도 뭐 치장을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스트레스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동물로 태어나서 인간 노릇을 하려는 데에서부터. 하늘빛 좋네요. 요 며칠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더니 참 한국산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아우, 외국의 산들은 너무 커가지고 위압감이 드는데 한국의 산은 푸근해요. 그냥 올망졸망 해가지고. 인정투쟁. 인간의 역사를 보면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 끊임없이. 처음에 그 원시시대는 모계사회였다 그래요. 데모 한 명이 있고 다부들, 일처 다부들.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라 그러죠.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공동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냥을 해와서
공동의 가족들 다 먹여 살렸죠. 그래서 보면 토기들 보면 굉장히 큰 유방하고 엉덩이를 갖고 있죠. 뭐 그렇게까지 큰 여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기원하는 거죠. 풍만한 젖과 다산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보면 굉장히 큰 여성의 유방과 그 엉덩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밀러의 비너스 그리스를 보면은 이제 균형 잡힌 비례가 잡힌 이상적인 형태의 신체를 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 그리스를 갖다가 이제 그 예술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비례 때문이죠. 수죠, 수, 황금 비율, 대칭 그런 거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그럼 다른 개나 고양이나 기타 동물들도 이렇게 비례라든가 대칭을 보는 아름다운 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특하게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어떤 소리가 반복되는 건데 그 소리가 어떤 조합, 그것도 하나의 수죠.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아름답게 느끼고 감동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수가 아름다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름다움을 형태에서 찾았죠. 완벽한 형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기하학이 나오는 거죠.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이상적인 형태로서 비율을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 뭐 고대인들이 뭐 할 게 있겠어요. 금방 어두워지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대인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별이 보이지도 않지만 뭐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SNS에 빠져가지고 별 볼 일이 없죠. 별을 보려면 진짜 뭐 강원도 깊은 산속을 간다든가 아니면 저 북극권 그린란드 정도 가야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고대인들이 별을 보면서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그 최고의 이야기꾼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를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뭐 중국이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대한 제국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 사람의 황제나 왕이 있으면 뭐 이게 다른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는 해상 국가죠. 보면 신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이 많아요. 대리석으로. 그만큼 농사는 짓기 좀 힘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으로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스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많이 발달한 거고, 무역이란 게 뭐예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술 그런 게 이제 많이 발달했죠. 철학. 그 이제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폴리스.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마다 힘을 갖추고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